취재 기자에게 문의했는데 관련 사례들을 취재하고 있다고.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시청자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합니다. YTN 시청자위원회가 새로운 기수로 출범했습니다. 함께 DMB 시청자위원회도 다시 출발 선상에 자리했는데요. 더불어서 언론사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보고자 시작된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특집 시민데스크, 옴부즈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YTN을 넘어서 언론 전체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뉴스 채널 미래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뉴스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앞으로도 뉴스 열심히 볼 거니까 매일매일 24시간 중요한 뉴스 놓치지 말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언제나 올바르고 공정하고 바른 기사로 많은 분들께 꿈과 희망을 선사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공정한 뉴스까지 만들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국가 투자기관으로서 더욱 좋은 제작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 뉴스로 어지러운 세상에 YTN은 진짜 뉴스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전해주세요. YTN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YTN 화이팅! 앞으로도 좋은 뉴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짱!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안목을 틔워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김동민 YTN 시청자센터장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을 제대로 짚어야 우리 언론도 미래를 위한 고민이 더욱 값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YTN은 빠르고 정확하다, 또 YTN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줬다, 이런 듣기 좋은 응원의 말씀 더 잘하라고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세 분께서 지금 평하시는 YTN 그리고 오늘날의 언론 이 관이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먼저 이 변상욱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질문 사실 워낙 숱하게 받으실 텐데 지금의 이 언론 행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은 두 가지에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데 늘 시대 변화의 앞에 서 있던 언론이 뒤처져 가지고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언론이 잘못된 뉴스를 반복해서 내보내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개에서 언론의 이제 위기다,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속에서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서 이제 YTN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는 돼 왔습니다만, 이제 더 빠른 변화, 새로운 걸 요구하는 시대에 어떻게 YTN이 발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YTN이 방송에 나오셨다 보니까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센터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 언론 그리고 YTN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자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짧게 얘기하면 일단 그 같이 뛰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선수가 많아졌다. 선수가 많아졌다. 네, 선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해졌고 그래서 팬들이 원하는 어떤 변화 그런 개혁을 하지 못하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개혁하는 팀, 개혁하는 언론사들은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YTN은 그런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프로 선수는 팬들이 없으면 프로 선수가 있기가 어렵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청자가 없으면은 언론사도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정영희 평가원님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그렇다면 평가원님께서는 이 YTN의 시청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과거 레거시 미디어는 그런 게 없었지만은 시청자와의 실시간 피드백이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심지어는 기사의 방향도 결정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템이 발굴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YTN에서 이제 데일리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방을 하고 출발한 프로그램이 이제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인데요. 이것이 아마 그런 YTN의 고민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를 사실은 1회부터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었어요. 봤더니 뭐 시청자 댓글도 유심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로 오는 시청자 의견도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청자 게시판도 물론 고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YTN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100회를 지금 맞았습니다. 이 직접 출연하시고 또 제작도 참여를 하시는데 굉장히 뭐 좀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그 구성원들한테 네. 그 제작하고 이제 뉴스를 만들고 하는 현업부서의 싫은 소리, 잔소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네. 그것이 더 나은 뉴스를 위해서 소통을 하라는 어떤 그 역할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싫어도 그것을 해야 더 뉴스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뉴스 채널 미래를 짚어보기에 앞서서 황보혜경 아나운서가 오늘 조금은 특별한 분을 만나보고 왔다고 합니다. 먼저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오늘은 뉴스 채널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인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 언론 이제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30년 가까이 언론 감시 역할에 앞장서고 계신 김원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들이 한국 언론과 또 기자들에게 화가 나 있다 이런 인상을 종종 받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것은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발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언론이 전해주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다 믿어왔다면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그 언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은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언론의 일을 얼마나 반영하고 또 어디까지 의존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 같거든요. 시청자의 의견이라는 것은 온도차가 정말 굉장히 넓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반영이라는 말도 사실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도하려고 하는 그 사안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서 여야든 보수든 진보든 이런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그 사안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의견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도를 가는 보도를 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칭찬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그 사안을 설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는 언론사의 가짜뉴스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언론의 어떤 자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면은 앵무새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한 말을 계속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안 자체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칫 이런 언론의 행태를 악용하는 그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얼마든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허위로 고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언론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만 되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언론사들은 반드시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간에 그 내용이 그 발언이 제대로 된 발언인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러 경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한 것까지만 보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일방의 주장입니다라고 분명히 전달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 요즘 들어서는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보도보다는 솔루션 저널리즘으로 나아가려는 언론사들도 많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언론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언론사들이 기존에 하던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보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딘가에서 인력을 빼서 솔루션 저널리즘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언론사가 좀 더 자신의 언론사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에 방점을 찍겠다. YTN이라면 이 주제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한 솔루션을 항상 제공하더라라는 그런 개성을 갖고 거기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서운 시청자의 눈으로 YTN은 물론이고요. 국내 언론을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시청자들은 언론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것이다. 이게 김원경 소장의 의견이었는데요. 자,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언론계 종사자, 즉 내부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내부자들을 이제 감시하는 일종의 그 직위에 있기도 한데 또 시청자와 많이 소통도 하고 있고요. 자, 시청자들이 지금 왜 좀 언론을 외면하고 좀 차갑게 보는지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던져봤는데 2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 기사를 쓰면 시청자가 좋아할 거다 아니면 비판할 것이다 이런 그 문제의식이 저한테 크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시청자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사를 쓰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런 것이 좀 언론이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기사를 만들고 이렇게 봐라 하는데 사실 보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A로 안 보고 B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 저거 보여주세요 하면 저것도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안 해본다는 거죠. 보통 언론의 이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하면 일단 신뢰성, 공정성이 있고 하나는 좀 유용성, 그러니까 유용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속성, 빠르게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YTN 그동안 좀 신속성, 24시간 뉴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평가원님께서는 그러면 YTN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만족스러우신지 어떤지 이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어떠세요? 네. 사실은 YTN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24시간 그 뉴스가 돌아가는 그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언론의 역할은 사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을 알 수 있는 채널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언론 보도를 볼 때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데요. YTN은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여전히 이전에도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물건 사는 소비자가 없으면 만들어내는 기업이 존재가 없듯이 지금 언론이 소비자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좀 그래도 시청자 의견에 이렇게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올해 2020년 2월부터 한 3달 동안 그 레가시 미디어의 뉴스 시장이 한 75%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4달, 5달 되면 2배 정도 레가시 미디어만, 유튜브 쪽에서만, 그러니까 뉴스에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또 1인 미디어가 또 많아지는 것까지 합쳐지면 아마 폭발적인 뉴스 소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정보가 많아졌다는 뜻인데 이 정보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청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뉴스를 만든다? 그것은 그냥 나홀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길을.
그거는 그 듣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의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개의 의견이 나왔다고 그 의견이 다수의 의견, 그 상황에선 다수의 의견이지만 전체적인 이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중립은 댓글을 달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싫어요를 눌렀는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단히 뭐 언론에서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경험과 감에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의견의 비중을 재는 거죠. 의견이 500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진지하게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쓴 댓글에 대해서 비중을 높여주는 거지, 이쪽 댓글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한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는 댓글들이나 의견들은 어떤 것들인가는 이제 빼내야 되고, 또 하나 댓글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이제 기자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기자가 기사를 쓰면 옆에 에디터나 데스크가 그걸 도와주고, 또는 기자가 궁금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시청자들의 또는 평가원들의 의견을 갖다 반영하기도 하고, 이 작업이 아주 유기적으로 매일 뉴스룸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뉴스가 생산되는 거죠. 지금 뭐 참 YTN 역할, 지금 뭐 소통이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으로 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믿지 않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고 이런 주장들도 많고, 사실 요즘 뭐 온라인 사이트 등을 보면은 서로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아예 이 언론사의 기사는 아예 뭐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청자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 일단 뉴스 소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되고 있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WTO 그 사무총장 선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댓글이 많이 붙고, 뭐 또 엘리멍 박사의 논문 가지고도 한참 시끄러웠는데, 그 댓글을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보다는 어떤 식의 댓글이 90% 이상이냐면 정파적인 댓글이에요. 네.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출발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봅니다. 그 정파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YTN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맨날 모든 기사를 정파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저는 방법이 좌든 우든 이게 우리는 중립입니다 하고 딱 지키는 게 아니라, 왼쪽 얘기는 뭐고 오른쪽 얘기는 뭔지 그걸 논리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뉴스가 댓글에서 YTN은 우파 방송입니까? YTN은 좌파 방송이네. 막 이런 얘기가 같은 날 분명히 오는데 시간차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뭐가 왔다가 오후에는 뭐가 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저는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양쪽 얘기가 다 있는 것이 아직도 그래도 YTN은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센터장님 하신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내고 싶은 의견이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방송을 봤을 때 저건 우파 방송이야 좌파 방송이야 라고 이렇게 정체성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비판도 있고 저런 비판도 있다는 얘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에 따라서 방송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경제적 이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청자와 사회 구성원 다수를 향한 그런 시선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방향성이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사회적 사건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우파적으로 옳고 모든 것이 좌파적으로 옳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네. 현장에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의미. 중립을 대개는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편의 얘기 저쪽 편의 얘기를 가운데서 양쪽 다 들어주고 딱 한가운데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산술적 중립, 기계적 중립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지금 정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대와 국민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그거의 기준을 삼아서 사실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진실이라고 자기가 세계관 또는 가치관에 의해서 신뢰한다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쓰는 게 중립이죠.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신념을 지키면서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사를 좌우 어느 쪽으로 경도되지 않게 중립으로 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게추를 두느냐, 그것을 중립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와 사회 구성원 전체, 국민 이런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도 정파적인 바람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평가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소통하는 언론 관련해서 뭐 저희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YTN과 언론, 저희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니까 좀 더 많은 소통,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 쌍방향 소통, 뭐 그냥 의견 제시하고 의견 취사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시청자의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언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기업으로서의 언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YTN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고 다른 어떤 채널보다 뉴스 유통량이 많아요. 그리고 시청자 노출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언론사는 당연히 들어간 노동과 그리고 이렇게 비용과 이런 기타 등등, 그러니까 뉴스 생산 측면에서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런 시청자가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인데, 시시콜콜이 바로 그런 면 때문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그 시시콜콜에서 다루어진 아이템들을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전화를 할 때 뭐 좋게 전문적으로 차분차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말과 욕설과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내 정치적 위치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왜 안 해주고 그렇게 해주냐,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YTN이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YTN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기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언론으로서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달만으로는 이제 생존이 어렵죠. 통로가 워낙에 많고 그 사실이 왜곡되어서 보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사실 전달의 통로가 워낙에 많아서 언론사가 고유한 색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주 개인적인 느낌이죠. YTN 뉴스를 1년 동안 보면서 느낀 감정이 YTN 뉴스가 약간 말라있는 모래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YTN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YTN 뉴스는 어느 그릇에나 잘 담기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그 그릇을 벗어나 버리면 형체가 조금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YTN 뉴스에 약간의 물기를 이렇게 더 이렇게 보충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물기가 이제 뭐 견해겠죠, 그죠? 그래서 시청자 의견을 중요하게 해서 거기서 아이템을 얻고 기사에 반영하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통의 시대에. 그렇지만 기자가 확실한 관점을 가지고 뉴스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제까지 시청자를 쫓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맛집처럼 딱 중심을 가지고 기자가 만들어내는 뉴스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청자 평가원으로서 의견입니다. 네. 아주 비유적인 이 표현이었는데, 그러니까 YTN 뉴스가 약간 마른 모래 같다. 이 지적에 대해서 전상욱 기자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모든 언론 종사자들의 고민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메말라 있다는 느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 메말라 있는 그 뉴스에 어떻게 촉촉함과 윤기를 더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엉킵니다. 하나는 내용 자체가 일단 좋으면 되는데, 눈에 확 띄는 내용이면 좋은데 그걸 뭐 매일 생산해낼 수는 없으니까, 첫째는 조금은 입체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ENG 카메라 화면, 드론 화면, 옛날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한 뉴스 안에 섞이면 더 입체적이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문제입니다. 역시 기사의 구성입니다. 모든 기사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기념식이 열렸고 대통령은 참석했고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수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왜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요새 YTN이 그런 보도를 많이 냅니다만 대통령의 말 속에 이 단어는 몇 번 들어가고 이 단어는 몇 번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여기 담긴 의중은 뭐지?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YTN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과 스토리의 서사를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이제는 전달해 주는 사람도 서사가 필요한 거죠. 앵커도 또는 MC도 또는 아나운서도 아니면 기자의 개인도 아, 저 기자 그 유명한 그 기자지 또는 저 기자 옛날에 그거 터뜨렸던 기자지 또는 저 기자는 늘 매력 있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많이 해야만 그것의 총합이 YTN인 거죠. 이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좋은 그 재료를 잘 전달하는 뭐 특히 그래픽이나 어떤 다른 방송 관련된 요소를 동원해서 잘 만드는 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이제 시청자 센터에 와서 절실하게 느낀 건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 시청자의 그 어떤 구조, 속성 이것은 못 이깁니다. 저는 그것이 아까 이제 평가원님께서도 아까 기업을 언론사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으로 가면 그 언론사에서 만들어진 뉴스를 누가 어디에서 소비되느냐 하면 사실 알고리즘 안에 들어와서 소비하거든요. 그 알고리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있다 그러면 악 쪽에 가깝습니다. 그 구조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점점 자기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그걸 이기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하나는 왼쪽 언론 어딘가를 구독을 하고 계시거나 보고 계시면 오른쪽도 어디 보시라고 어디서 그 똑같은 의견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해석을 하고 그 기사도 같이 보셔야지 생각을 조정하고 내가 이거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거든요. 지금 진짜 세 분의 금과 옥조 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게 저희 말만으로 이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실천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하나하나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것부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소통하는 언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민데스크에 출연하면서 YTN 뉴스를 더 많이 챙겨보고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느낀 점은 기자분들과 그리고 제작진들이 정말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짧은 보도 안에도 사건, 사고의 어떤 사실 보도를 넘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들도 전보다 더 눈에 많이 띄고 또 YTN 자체적으로 시사 프로나 탐사 보도를 확대하는 시도들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이 지금 24시간 뉴스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삶의 패턴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의 양적인 측면이나 깊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점은 사실 굉장히 관습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의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뉴스를 YTN에서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YTN은 항상 방송사 내 외부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방송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용기 있게 하는 방송사다. 그래서 앞으로도 YTN이 뉴스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장르를 뉴스로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시선을 잃지 않는 그러한 항상 시민의 시각에선 뉴스를 보여주시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뉴스가 점차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뉴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뉴스 아이템에 젊은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YTN은 늘 새로운 실험 정신으로 뉴스를 선도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선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가는 일, 그런 시도를 해보길 바랍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또 젊은이들과 함께 또 시청자들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그런 YTN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특집으로 마련된 시간 아주 오래 긴 토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언론 생태계를 고대하고 또 바라시는 이 세 분의 제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먼저 정영희 평가원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그 언론이 놓여 있는 환경은 참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고요. 먼 훗날 본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이 고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 과도기에서 제가 그 YTN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청자들을 우리 사회 공동의 사회 구성원이고 함께 의견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그런 뉴스를 생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변상욱 기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YTN 어떤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왜 이 사회에 필요한데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외면받고 버림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경영적이거나 기술적인 차원에서 YTN에 바라고 싶은 것은 이제는 취재보다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자라는 직종 아닌 다른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전달하는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전문 뉴스 채널로서의 기자들과의 이 융합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준비해야 새 시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장님 지금 얘기 종합하면서 우리 YTN 언론 그리고 YTN이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지 뭐 바라는 점이랄까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 하나도 그려진 게 있는데요. 또 회사에서 구현을 하면 되게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각 뉴스가 시청자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소통을 하고 이런 그 많은 커뮤니티가 하나의 전체 YTN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이제 뉴스를 그 소비하고 정말로 이 그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때 YTN 건 안 보면 내가 손해구나, 내가 좀 떨어지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뉴스까지 우리 뉴스 안 보면 손해야 이렇게 하는 상품도 충분히 전달하고 이런 역할 그렇게까지 가서 시시콜콜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더 이상 지적할 것도 없고 그 뉴스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소통을 하면서 그런 것이 YTN의 어떤 밝은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런 그림 그려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 시민데스크도 없어지는 걸 목표로 저희 워낙 잘해서 이제 잘하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 시민데스크 뉴스 채널 미래를 말하다 세 분의 깊은 고민과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YTN 잘못된 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끊임없는 자정 노력 그리고 책임까지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